자, 드디어 올해 이제 지방직 시험이 끝이 났죠. 문제 같은 포인트는 약간 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뭐, 한 두세 문제 정도에서 처음 보는 사료, 좀 생소한 사료가 등장했다. 라는 포인트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뭐, 확실히 힘을 조금 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 정도 난이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너무 심하게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 두세 개 섞어주면서 보편적인 난이도, 굉장히 조금 저는 이상적인 난이도였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학원에서나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연락받아 보면 평균적으로는 85점 정도를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뭐 전체적일 수는 없겠지만 합격 컷은 85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학원에서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약간 85점 컷 정도를 대부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85점이 커트라인 정도가 되진 않을까. 왜냐면 그 이상으로 틀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문제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하시는 분들이었으면 독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100점도 가능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 해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그에 대한 설명을 본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뒤에 황산 전투가 나오죠. 황산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자, 여기 보면은 백제 군사와 마주친 소정방이 나오고 그와 함께 신라군이 나오는데, 뭐 소정방이 늦어서 이 신라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 백제는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황산 전투와 관련된 신라 장군, 바로 김유신 장군임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 걷어내야 될 게 일단 한계가 보이죠. 살수에서 수해 군대를 물리친 거는 을지문대가 아니고요. 3번 청해진은 명백히 통일신라 하대잖아요. 지금 이제 백제가 등장하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통일 전이라는 것만 캐치하셨어도 청해진이 신라 하대 통일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만 캐치해도 3번도 날아갈 수가 있죠. 3번은 이제 장부에 대한 설명이 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인데 2번하고 4번 중 정답은 2이 되겠습니다.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했던 김신 장군에 대한 설명이고요.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한 건 진흥왕이죠. 진흥왕. 근데 진흥왕 때는 뭐 나당 연합을 맺지도 않았고 이 소정방 당나라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연합을 했던 시기도 아니었고, 뭐 백제를 쳐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로 봐서 4번도 진흥왕과는 거리가 먼 시점이라는 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캐치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신라 국어. 자, 이수가 나오죠. 이수와 관련된 왕은 두 명이 있죠. 진흥왕과 지증왕이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뒤에 우산국이 나오면 지증왕, 그 뒤에 대가야 정복이 나오면 진흥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뒤에 우산국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캐치죠. 시간 싸움이니까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이수, 우산국, 오케이, 신라왕, 지증왕 내려가서 바로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했던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상품가는 신라 하대성왕, 관료전지금 노급해지는 바로 신라 중대, 신문장이 되고요. 4번에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한 거는 발해의 무왕이 되죠. 캐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 지증왕과 관련돼서는 우경장려, 순장금지, 그 다음에 동시전 설치, 요 포인트 정도들도 항상 같이 가져가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제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발해는 되게 많은 게 유명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특산물 나오면 발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외우기 그렇게라도 이해하기 힘들면 두 가지만 기억해라. 고구려의 그 계승성을 강조하는 측성부의 된장과 그 당나라에서도 수출해 갈 정도의 질 좋은 소유의 말이 맞다. 두 가지는 꼭 체크하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 나라는 발해가 되고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4번이 되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오경 15부 62주가 완성된 왕은 발해의 10대 왕인 선왕이라는 포인트도 될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육자평, 좌평은 백제, 구서당 10정의 군사는 통일신라, 제가회의는 고구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정답 3번으로 문제 4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의 왕적을 한번 보는 건데, 자, 왕께서 명령했는 을 편찬하였죠. 농사 직서를 편찬했죠. 그럼 바로 세종대왕. 넘어가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겠죠.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건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합친 걸 세종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지에 대한 전세를 거둘 때 세금 걷는 방법을 해놓은 게 공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종대왕과 관련돼서는 농사직설과 더불어서 의방유치와 향약집성방, 그리고 역법서인 칠정산, 그 다음에 뭐 신기정과 같은 화학무기와 관련된 총통 등록도 유명하고요. 책으로 친다 보면 이제 뭐 지리지로서 신천팔도 지리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사군육진의 개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재로서 앙부일구, 자경루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 잘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거는 두 명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도읍을 옮긴 건 개성에서 왕이 됐다가 개경에서 왕이 됐다가 정두전에 그 한양 건설로 옮겼던 태조 이성계가 될 수도 있고 또 2대 정종 때 개경으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거든요.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왕이 3대 태종 이방원이에요.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건 최초 포인트는 태조 이성계, 두 번째 포인트로는 태종 이방원으로 특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조광조 등용은 중종이 되겠죠.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가 가장 쉬웠죠. 어떻게 보면 그냥 계층만 맞추면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경국대전이잖아요. 펼쳐나부터 이들이 과거의 응시와 벼슬을 제한하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그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직 중인이나 서얼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핵심적으로 뒤에 나오죠. 오직 어머니가 첩이 이유만은 자 첩의 자식 서얼이죠. 너무 쉽게 나왔고요. 첩으로 갈 수 있겠죠. 뭐 노비 백정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천민이었기 때문에 제한이 됐고 향리 계층도 그 조선시대는 그 제한이 됐는데 어머니가 첩이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서울로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을 한번 봐볼게요. 뭐 뒤에 이제 대상과 대상 준홍 다승 왕동의 난 몰라도 뒤에 사기가 나와 요거 체크하고 왕은 광종 바로 넘어가서 옳은 거 고른 거니까 1번 노비안건법이 되겠죠. 자, 뭐 이 노비안건법이라는 거는 그 귀족에게 노비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귀족의 재산권이나 사병이 될 수 있는 군사권을 제한시키는 역할도 했고 또 이제 양인이 되면 세금을 걷게 되니까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그 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광종과 관련돼서는 이제 공복제정 같은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덕과 준풍의 연호 사용 이 정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토지제도로서 전식과 시는 경종,
12목 설치는 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요게 핵심이 될 수가 있죠. 4.25 선언은 4.25 시국선언 이후에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정답 1번 4.19 혁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좀 마산이 포인트 때문에 그 4.19 혁명이 또 하나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마산에 있었던 그 3.15 부정선거, 마산 시위에서 이제 김주열 열사가 이제 희생당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4.19 혁명으로도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고요. 자, 나머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번의 6.3 시위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회담, 즉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였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시기를 보면 여기 첫 번째 하남 동의 철조 석가 야상 여기 철불 그리고 덩치 큰 석불. 자, 덩치 큰 석불에서 여기 논산 관촉 석조사 입상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또 파주 용밀이 석조 입상도 있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전기가 돼요. 일단 고려 시대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고 이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이 광종 때 만들어진 불상이기 때문에 자, 고려 시대라고 본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고려 전기의 지배서력 호족. 자, 나머지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의한 건 신라에서도 상대, 진덕여왕 이전의 왕들로 볼 수가 있고요. 풍양주시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지배한 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또 이제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한, 자, 주도한 사림은 선조 이후부터의 그 붕당 정치 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림이 모든 걸 전국을 주도하면서 장악하게 됐으니까. 자,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9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고. 자,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당군신화가 수록되어져 있지 삼국유사니까 기억 넘어가고요. 이규보의 동명표는 고구려 개성의식 강조 맞고요. 또 얘기하자면 무신집권기 때 편찬된 거예요. 민족의식 고치라고 해서 제왕운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원간석기는 아니라는 거 함정을 꼭 조심해 주시고 이규보의 동명편 무신집권기에 이규보가 쓴 거고요. 3번. 자, 그리고 기사본말체가 아닙니다. 기사본말체가 쓰여진 건 아니고요. 강목체 사서죠. 강목체 사서. 그리고 리을의 유득공의 발해고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죠. 전후기에.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돼서 3로 가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또 안정복의 동사 강목 한정통론 등의 그 삼국무통과 마한정통설 등으로 해서 독자적인 역사 흐름 체계를 확립했다라는 포인트도 가져갈 수가 있는 책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뭐 김보식의 삼국사기는 뭐 그 기체 사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인종 때 편찬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자, 탕평책도 했고 균역법도 했고 청계천도 출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조선시대 영조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영조와 관련돼서는 이제 동국문헌 비구와 함께 속자 들어가는 속대전, 속병장도설 등등의 속자 들어가는 책들이 많이 있고 지도로 따지면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 다음에 신경준의 동국여지도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좀 캐치해 주시고 뭐 이제 업적으로만 따질 것 같으면 신문고 재설치라는 포인트와 함께 탕평비 건설, 그다음에 완론 탕평 이 정도 포인트가 이제 영조에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란으로만 정리하면 영조는 이인좌의 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나머지를 한번 보면 장용영은 정조 뭐 장용영 하면 내영과 외영으로 구성돼서 외영은 수원화성에 배치 요거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나선정벌은 때 청해 요청으로 연고탑에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홍경래의 나는 순조 때 있었던 서북민, 즉 평안도의 지역 차별로 일어난 반란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1 넘어가 볼게요. 자, 러일 전쟁. 자, 을미사변 1896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1895년도죠. 1895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사건이고, 러일 전쟁은 1904년. 약 10년간의 격차가 있네요. 94년부터 러일 전쟁인 1904년 사이에 있었던 일. 정답을 찾으면 바로 1번이 되죠. 독립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립협회가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올 수가 있고요. 통감부는 이제 1905년 11월경에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설치된 거니까 러일 전쟁 이후.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경복궁이 중건된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니까 이 전 을미사변보다 훨씬 전 시기가 되죠. 자, 일단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또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설명해드리면, 이게 이제 1910년대 그 토지조사 사업에 많이 활용이 되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뭐 토지조사 사업을 위해서 설립되었다던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립되었다. 이거는 X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1908년에 설립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토지 약탈을 위한 일본의 국책회사였다. 라는 포인트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왕의 이름은 모니노다. 이런 거 뭐 신동의 여정 반야의 스승이었다. 다 걷어내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임명이었다. 자, 공민왕의 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왕이 되는 거죠. 우왕. 자, 우왕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그 명예 천령이 통보 요청으로 요동정벌의 여론의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성계를 필두로 한 고려의 군대가 요동을 이제 정벌하러 가는 와중에 사불가서를 내세웠던 이성계가 결국엔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돌아와서 왕이었던 우왕을 폐위시키고 집권자 최영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세종대왕, 조선 세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거는 왕으로 치면은 고종 때예요. 집권자 무신집권기 최후 때, 왕으로 치면 고종이 아니죠. 그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모항쟁을 한 거니까 원종 때가 되겠네요. 원종. 원종 때가 되고 1270년이 되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쌍송 총관부 공격해 천령 이북을 수복한 건 공민왕이 입니다. 요거 가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앞에는 왕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제 문제 13번. 여기 이제 보죠. 조선이라고 나오죠. 조선 사람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바로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3번이 되네요. 그 당시 이제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저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유산 계층이 자신의 재산 지키기 운동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참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거에 날개를 조금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걸 한계점으로 물산 장려 운동의 한계점으로도 작용을 했었던 거고, 자,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앙되었다. 이게 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산 장려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한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해요. 그래서 이제 허가제였던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그 신고제로 전환이 되면서 회사령의 폐지에 맞서기 위해 전개된 거지 회사령의 재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켰다? 아니죠. 뭐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 그냥 넌센스네요. 저 4번도 그냥 좀 넌센스로 집어낸 선지 같은데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통일주체 국내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러면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이고 1972년 10월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그런 헌법인데,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유신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에요. 대통령 임기 6년으로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 7년 하면 중임할 수 없다. 즉 대통령 7년 단임제를 시행했던 거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의 전두환 정부 때의 8차 개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5번에 시기순으로 하는 건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문제 진짜 시간 때우기, 시간 치기 되게 좋죠. 첫 번째 것만 하나 찾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바로 라죠. 평양천도하고 나서 백제 쳐서 웅진천도하고, 그게 웅진에서 나중에 그 백제성왕이 사비천도했다가 신라가 한강을 빼앗으니까 상승전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건데 라다가나.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라만 알아도 바로 캐치할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시간 단축하는데 완전 좋죠. 딱 처음에 이런 보기 하나가 딱 캐치해주면 끝나니까. 이런 문제는 참 고마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16번. 자, 군대는 여기 이게 조금 핵심이 되면은 이게 누구 얘기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인물. 누구 얘기지? 라고 하는데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뒀다. 거란이 나오죠. 자, 이거 보면 자, 이거 하시면 돼요. 거란이 나왔다. 근데 결국에는 거란에게 포위가 되죠. 포로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거란과 관련된 거는 성종부터 현종 때까지의 모습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란군과 싸웠으니까. 내려가서 두 개는 바로 지워주실 수 있겠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별무반. 자, 별무반은 여진정벌과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인물이어도 답이 될 수는 없고요. 위에 가랑은. 묘청은 금국정벌을 주장하죠. 즉 여진이 세운 금나라 정부를 주장했기 때문에 시기상도 맞지 않은 걸 꼭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강동 육주지 확보한 거는 서희죠. 서희는 오히려 올라가서 강동 육주 획득하고 돌아오죠. 포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도 제껴주시면 되고 정답은 3번. 여기는 이 강조입니다. 강조. 가는 강조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죠. 나중에 이제 거란과의 그 2차, 3차 전투 그때쯤에 거란군, 어떻게 보면 측근의 배신도 조금 작용을 했고, 그래서 거란군에 포위돼서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강조가 됩니다. 정답 3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문제 17번. 집요라고 하였다. 집요 캐치하면 누구죠? 율곡이 내려가서 동어문 캐치하고 바로 넘어가셔야겠죠. 자, 그 율곡이는 성악집요. 책으로 따지면 이제 잘 기억하세요. 경몽유결, 그 다음에 기자실기,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죠. 성악집요, 동어문답, 경몽유결, 기자실기 이런 책들을 대표적으로 썼고 일본의 예안양약은 이제 퇴계이완 이제 율곡이가 만든 향약을 생각하면 서원향약과 해주향약 두 가지를 포인트 잡고 가주시면 되시고요. 또 이제 뒤에 나와서 그 일반적으로 퇴계이완과 율곡이의 군주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태계이왕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왕이 스스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율곡이인은 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신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의 신하의 역할을 강조한 것. 왕의 기질 변화를 위해서는 신하의 역할을 강조한 게 율곡이의 모습인데 그 두 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3번을 한번 보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거는 통기군수 자, 4번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한 건 정도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18번. 나에 대한 설명. 인물사가 어려운 인물사가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어느 정도는 캐치하기가 좀 쉬웠는데, 자, 제 생각이지만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요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핵심적으로 처음 보는 사료가 될 수 있지. 자,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은 나는 한국의 의병이라는 포인트죠. 자, 이게 만약에 나오면 개별 인물인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이라는 명칭이 드니까. 그런 말인데 한국의 의병이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의병 중에 한 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 명 있죠. 의병하면 유인석, 뭐 최익현, 홍범도 등등이 있는데 그 인물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다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재판장에서 본인을 그 참모중장 의병 장군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안중근 의사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요게 등장하니까요. 동양 그러면 안중근의 확률도 있겠구나. 나머지가 뭐 최익현,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저촉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안중근인가 하고 일단 디귿 가시고 191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인애국단 소속은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승국하셨기 때문에 또 아니고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질문을 준 게, 아, 그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한 건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요거는 그 소거법으로 푸는 문제예요. 어쨌든 뭐 이런 그 한인애국단 소속이 아닌 1900년대 의열 투쟁을 했던 분들이 뭐 한인애국단의 의열단과 관련된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데, 그 속임수는 이제 빠져나와 주셔야 되는 포인트고, 그 감옥 자체가 중국에 있는 감옥에서 승국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니까요. 왜냐하면 하얼빈이란 지역 자체가 중국 지역이었는데 굳이 뭐 그쪽에서 일본으로 호송할 일은 없죠. 중국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지역의 감옥에 갇히신 거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을 4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연해주에서 이런 투쟁을 하고 이걸 준비하실 때 도와줬던 분이 있죠. 최시형이라는 그런 독립운동가 분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법률은 일본 정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접근자, 뭐 이런 사람들을 무기해고 재산 몰수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에 있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라고 일명 반민법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답은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으로 보면 2번입니다. 이 반민특위법이면 반민법은 재헌국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재헌국회가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3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농지개혁법, 그리고 귀속재산처리법이 있는데 순서는 반민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농지개혁법보다 1년 정도 앞선 시기, 뭐 농지개혁법보다는 한 10개월 정도 앞선, 10에서 9개월 정도 앞선 1948년 9월에 처리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재헌국회가 가장 먼저 했었던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경찰 간부는 아마 노덕술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노덕술 같은 인물은 크게 처벌은 받지 않아요. 뭐 당시에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1940 그때 당시 있었던 국무회의록에 뭐 노덕술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했던 사람들을 의법 처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뭐 명령이 있었다라고 국무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세력을 조금 옹호하고 감쌌다는 건 팩트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반민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일합병에 적극 영역한 친일 반민족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해방된 조국이라는 참 아이러니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문제 20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해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강도 일본이라는 강도를 썼고, 그다음에 민족 직접혁명의 수단 취함을 선언한 조선혁명선언이고요. 또 일본 강도 통치를 쫓아낼 방법은 이런 식의 혁명밖에 없다. 조선혁명 선언이고요. 김원봉, 가해에 해당되는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신채호가 지은 바로 조선혁명 선언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뭐 조선의용대 창설은 김원복은 맞지만 국혼을 강조한 건 박이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박혼식 잘 기억해 주시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라는 건 인물로만 따지면은 뭐 신민회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출자했던 이회영 일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형평운동가 신채호 선생은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뭐 폐지 운동이니까. 자, 그리고 나는 조선 거동맹을 한 거는 여운형 선생과 안재홍으로 특정 지을 수가 있고요. 식민사학에 있어서 한국사 청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역사, 즉 한국의 역사는 9에서 10세기경 고대사회 사회경제 발전이 멈춰 있다. 즉 정체되어져 있다. 라고 주장한 건데 이거를 전면 반박한 게 백남훈 선생이죠. 사회경제사 유물사관을 기반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3번에 나는 백남훈 선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가는 황포공관학교에서 훈련 받죠. 그 나중에 이제 조선혁명간부학교 만들어서 조선의용대 창설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나도 역시나 민족주의 역사서의 기본 틀을 제시하죠. 독사신론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와 20년대 초반까지 그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많은 저술과 행동 반경을 그렸던 분이 신채호 선생이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문을 전체적으로 해설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일단은 저랑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가 강조해줬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됐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한테 뭐 과외 같은 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였구나 라고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뭐 그렇게 힘을 준 느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 구급 자체가 역대 역사적으로 한 번 정도만 빼고는 다 평이한 난이도를 그려온 포인트를 그대로 잘 유지해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요번에 지방공무원을 준비하셨다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1년 정도 더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마음 먹었으면 한 번 겪어봤으니까 2번 하는 건 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그냥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던 분들은 모두 이제 필기에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다 만족하신 결과를 가져왔다면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2022년도 지방공무원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